자, 여러분들 SEC 사이트에서 소송건이 삭제가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SEC와 리플과 내 소송에 대한 내용이 웹사이트에서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서 엄청난 혼란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리플 소송은 XRP의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가지고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부분이 갑자기 삭제가 되면은 사람들은 그럼 SEC와의 리플 간의 법정 싸움은 이제 종결이 되는 건가? 이러한 부분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 혼란의 도가니에 빠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패서 기록에 따르면 여전히 리플 소송과 정보가 여전히 남아 있다. SEC 웹사이트에서 정보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서의 기록을 통해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요. 좋아요.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근데 여기서 인정할 건 딱 인정해야 될 게 뭐냐? 바로 SEC 웹사이트에서 정보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웹사이트에선 삭제가 되었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지웠을까? 굳이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거를 굳이 왜 지웠을까? 이겁니다.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뭐 실수? 신규로 올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올려놨던 거를 건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건드린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삭제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의심 또는 기대감, 이러한 혼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아니죠. 무언가, 어떠한 누군가, 새로운 무엇인가가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항상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기 전에요, 꼭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스튜어트 알데로이트 2025년에 SEC 소송 철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한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볼게요. 스튜어트 알데로이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새 의장 후보인 바로 폴 애킨스죠. 이 분이 상원 인준을 받을 경우에 리플에 대한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우, 이거 대박입니다. 그냥 대놓고 SEC에 대한 소송이 정말로 소멸이 돼가려고 하는 징조가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폴 애킨스가 상원 인준을 받을 경우에 리플에 대한 소송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완전 새로운 이슈예요. 즉 리플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소송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불확실하던 부분들이 드디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주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2020년에 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혐의로 리플은 소송을 당한 상태이고 24년 연방판사 토레스 판사로부터 리플에 대한 배상 책임은 어느 정도 부분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SEC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항소를 했습니다. 끝까지 가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게리 겐슬로는 사퇴를 했죠. 자, 이제는 현재 임시 SEC 위원장인데 그 또한 친암호화폐 의원이고, 그죠? 새롭게 들어올 폴 애킨스도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은 소강이 돼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웹사이트에서 삭제가 되었든 간에 뭐가 되었든 간에 전체적인 분위기 상으로 SEC와 리플 간의 법적 소송 문제가 소멸이 돼가는 모습을 슬슬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단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분명 5월 이전에 끝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모니카롱 사장 알고 계시죠? 리플은 금융 인프라 구축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 말에 사실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리플은 금융기관을 위한 엔드-투-엔드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즉 자산의 토크나 보관, 교환, 이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리플의 핵심 목표죠. 결국 화폐의 모든 것을 운영하는 부분이 바로 리플이 원하고 있는 바로 인프라 사업이라는 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RUSD를 출시 후 성공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1억 달러에까지 도달을 했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금융기관들과의 금융자산 토큰화의 사례를 증가하고 있고, 리플은 이를 대비해 협력과 커스터디 비즈니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아 시장의 진취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와 블록체인 산업의 선도 역할을 긍정적으로 했다라고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2025년은 리플에게 상당히 중요한 해로 거듭될 것이고, 미국 내 규제 환경 개선과 또는 전 세계 규제 환경 개선 내에서 XRP 내적 생태계 확장이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리플은 33개 주 미국 내에 모든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라이센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러한 생태계 확장 속도가 앞전의 생태계 확장 속도하고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되냐?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시기 때 리플의 생태계 확장의 속도는 확연히 달랐다는 건 뭐냐? 바로 각국의 기업들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XRP를 그동안 바라봤던 시선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공생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리플의 불확실성이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낙관론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인 사례가 팩트로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럼 이제 리플을 가지고 국제 간의 송금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그리 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카 롱 사장이 리플은 금융 인프라 구축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리플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사실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들. 리플의 흐름 상태도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 수렴도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수렴 뒤에 확산이 만들어질 건데 뭘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바로 이 기준선 있죠. 이 기준선의 흐름과 캔들의 흐름이 동조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즉 완벽한 최종 수렴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 거래량이 만들어지면서 상승에 대한 곡선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바로 요날 그날이 바로 이슈는 바로 무조건 그거겠죠. 법정 싸움에 대한 소멸. 현재로서는 이거밖에 없고 이거밖에 기다릴 것도 없고 이거밖에 작용할 것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문맥이죠. 진짜 한 달 내내 떠들었던 핵심 내용이 바로 SEC와의 법정 소멸, 법정 싸움에 대한 소멸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야만 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은 가장 문제였던 게리 겐슬러 사라졌죠. 그죠? 이제 앞으로 새롭게 들어올 SEC 의장이 곧 5월 이전에 들어오겠죠. 취임이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의 암호화폐 기업들과 소송이 됐던 부분들이 소멸이 될 겁니다. 당연히 XRP에 대한 소멸, XRP에 대한 소송도 사라지겠죠. 뭐가 더 필요할까요? 없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속적인 리플의 생태계 확장이 시세 상승의 에너지원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다소 요들이 만나는 이 동조가 되는 기간 동안에는 천천히 모아가시는 부분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2025년 신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프로젝트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알트코인 강세장이 온다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물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현재 시장의 상승 이후 조정을 받은 이 시점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 실물자산 토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을 전환해서 실물자산 토큰 RWA 이게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RWA 분산 원장을 활용해서 다양한 실물자산의 권리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기존의 증권 방식하고 전혀 달라요. 온체인상으로 실물자산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디파이 탈중화 금융을 이용해서 기초자산을 활용하고 기존의 금융과 디파이와의 접점을 늘려서 RWA 확장성을 키우는 부분인데요. RWA 주요 참여자는 가상자산 업계거나 대형 자산 운용사거나 또는 헤지펀드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RWA는 웹3하고 디파이하고 연계가 됩니다. 실물자산 토큰은 다양한 자산의 조각을 통해서 즉 이렇게 볼게요. 실물 자산이 이렇게 있어요. 고가의 자산 이거를 블록화 시켜버립니다. 즉 조각화 쪼개는 거죠. 이 쪼개을 바로 토큰화 시킵니다. 그리고서는 이 조각 투자를 진행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고가의 물건을 토큰화해서 조각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증가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참여자들의 증가입니다. 무슨 참여자일까요? 바로 투자자. 그죠? 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늘리게 되면요. 다양한 고가의 상품 또는 칩, 그죠? 또는 고미술품, 더 나아가서 대규모 땅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즉 가치가 있는 거를 토큰화 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게 디파이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투명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사기를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디파이 프로젝트
누가 지원합니까? 바로 트럼프가 지원해요. 자, 방금 앞서 제가 뭐라고 했죠? RWA, 웹3와 디파이를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만큼 디파이와 웹3의 RWA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지원해? 바로 트럼프가 지원합니다. 트럼프 누구죠? 바로 2025년 미국 대통령. 자, 이거 한번 볼까요? 2025년 가상자산 시장 키워드, 바로 핫 키워드겠죠. 트럼프, 스테이블 코인, 거기에 뭐가 있어요? RWA가 있습니다. 2025년에 그만큼 RWA의 상승이 두각이 될 것이다, 전망이 긍정적일 것이다 라는 시장 보고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거기에 트럼프도 같이 교집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RWA 시장 규모가 2024년 한 해 동안 80억 여러분들, RWA 시장 규모는요 2024년 한 해 동안 84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로 60% 성장을 했어요. 단 한 해 만에. 자, 그리고 전통 금융기관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자산 토큰 RWA죠, 이거를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기존 은행들이 RWA 상품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디파이의 협력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디파이, 아까 얘기했죠, 트럼프. 근데 디파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 안정성과 투명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디파이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RWA 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RWA 시장이 2025년에 엄청난 성장을 거둘 것이라는 거를 배경, 그리고 기업, 연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RWA 시장은 73조 원까지 키울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73조,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500억 달러. 이 미국 증권형 토큰 시장이 50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했죠. 앞으로 이 미국 시장에서는, 아니죠, 그냥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RWA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고가의 상품을 투자를 해서 그걸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희귀한 소장품이라든지 고미술품, 비싼, 심지어 모나리자 같은 그 그림들도 투자를 하고 싶지만 그만큼의 큰 자산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모나리자는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죠, 그죠? 하지만 그러한 고미술품에 대한 투자도 이 토큰화를 거친다면은 우리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RWA에 엄청난 기업이 뛰어들었어요. 바로 블랙록이 뛰어들었어요. 이 블랙록이 뛰어든과 동시에 엄청난 이슈몰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블랙록이 누군가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1억 원이 넘는 자산을 운영하는 바로 투자 운용사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자산 운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록이 움직이면, 블랙록이 투자를 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최근 블랙록의 행보가 재미가 있어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넷째로 이니셔티브를 탈퇴했다고 해요. 그리고 금융사들이 줄줄이 바이든 정책을 도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로 탄소 중립 이니셔티브입니다. 탄소 중립, 누구 정책이었죠? 바로 바이든의 정책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저물고 트럼프가 새롭게 취임을 하면서 블랙록도 트럼프와 코드를 맞추기를 하는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럼으로써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넷째로 탄소 중립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자, 블랙록도 그만큼 트럼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왜겠습니까? 트럼프의 당선 효과로 미국 비트코인 ETF에 100억 불이 유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ETF의 가장 최고 운용 자금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은 트럼프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어요. 그런데 트럼프를 버릴 수 있을까요? 블랙록 입장에서 트럼프는 엄청난 블루칩인 거예요. 여러분들, 블루칩이 뭐예요? 수익성과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게 블루칩인데, 그게 블랙록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블루칩인 겁니다. 자, 블랙록이 이 RWA 국채펀드로 비드를 파생상품 거래 담보로 활용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비들 있죠, 비들. 이게 바로 블랙록이 만든 펀드입니다. 블랙록이 RWA 펀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전에 비트코인 ETF로 엄청난 수익을 받기 때문에 2025년에는 이 비드를 통한 트럼프 효과를 한번 가져오고 싶은 거겠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블랙록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샀다 하면 들썩 트럼프 일가 가상화폐 큰 손으로 부상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디파이, 바로 디파이 프로젝트. 이들이 디파이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트럼프 일가가 가상화폐 큰 손입니다. 이제 2025년 이들이 알트코인의 불장을 주도할 것이에요. 이들 트럼프가가 만든 회사, 바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있겠죠. 자, 비드, 블랙록이 비드 자산 운용을 급증시키면서 어떠한 기업이 이 비들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1억 7,379만 달러의 자금을 비들에 투자하면서 비드 최대 투자자로 거듭이 납니다. 누굴까요? 트럼프가. 이들도 RWA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 4개 코인이에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갑 안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찾아냈습니다. 참고로 업비트에도 저 4가지 모두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죠? 트럼프 그리고 블랙록이 투자한 이 코인을 여러분들 손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코인이고요. 이게 두 번째 코인이고 이게 세 번째 코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코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4가지 코인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4가지 코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매집 흔적, 고래들의 엄청난 매집 흔적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결국 매집 뒤에 폭발이 일어나고 수렴 뒤에 확산이 일어나듯이 곧 2025년에 블랙록, 트럼프 이들로 인해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날 RWA 코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4가지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 개인 번호인 010-8674-7144 010-8674-7144로 저한테요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025년에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이 핫트렌드 키워드가 갖고 있는 RWA 종목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010-8674-7144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저한테 신청하셔서 이 4개의 코인 모든 정보를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무료로 진행하니까 부담 없이 빠르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 꼭 대박 나셔야 됩니다.